챗GPT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조사 기능까지 못해지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가능한 모든 사실을 다 파악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정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대목은 환각,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의심하고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숨은 의류, 잘못된 것인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파악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TV에 나온 저명한 대학 교수가 강연하는 내용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은 다 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맞는 말일 것이다 라고 어떤 스테레오타입 또는 가정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로 그 사람이 사실을 모두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서 말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겠죠. 교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챗GPT한테 더 많은 더 깊은 지식들을 배우고 또 조사시키고 확인하는 작업을 맡기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최첨단 AI, 챗GPT 엄청나게 발전이 됐죠. 지금 더 자연스럽게, 더 폭넓게,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 모든 걸 사실 기반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느냐? 그 부분을 100%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것을 업무에 쓰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어떤 판단,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요. 자, 우리 한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이 집현전에서 하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세종대왕이 자기가 지금 작업하던 노트북을 집어 던졌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화가 나갖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챗GPT가 한 적이 있고 실제로 그건 이제 우리 환각이라는 현상의 대표적인 에피소드로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이 그 시대에 맥북을 던졌다라는 것 자체가 맥북이 존재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환각의 사례로 에피소드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만일 이런 거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저 챗GPT 엉망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쉽게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사실 진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대충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챗GPT가 하는 말을 오케이 그래 훌륭한데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야. 진짜로 그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답변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게으른 부분도 있습니다. 대충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하나하나씩 어떻게 따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암묵적 환각, implicit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그리고 심각함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지금 예제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의 유일한 생존자가 남자였냐 여자였냐? 딱 한 명 살아남은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였냐? 이게 알고 보니까 남자였다. 근데 그 시대 자체가 남성 우월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남자만 살아남은 거였어. 이렇게 답을 한다면 이건 사실일까요? 그리고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줬을 때 이게 의심을 할 만한 대상이 될까요? 우리가 의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 K-팝의 비즈니스적인 메카가 시애틀이라고 주장을 하는 답변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챗GPT한테. 만일 이런 경우가 벌어졌다고 했을 때 자, 챗GPT가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신뢰도를 둔 데다가
K-팝, 시애틀,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스타벅스, 그 다음에 뭐 첨단 산업, 그 다음에 한국과는 뭐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그 서부 쪽에 북서부에 오케이 맞는 것 같은데 K-팝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메카는 시애틀이야. 그냥 믿어버릴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었다. 그거 맞아. 내가 알기로 플라톤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가르친 거야. 스승이었어.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이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2살 정도 더 어렸다. 라고 만약 답을 한다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암묵적 환각,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한국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45%이고 그리고 그게 최근 2년간 2%씩 증가했다. 2%만큼 증가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43%에서 2년 사이에 45%가 됐다. 이렇게 만일 답을 한다면 이 답을 의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이버보다 높지는 않다. 그런데 이게 45%까지 왔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야. 그럴 수 있겠는데?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환각이 생기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로 동아시아 쪽에서 글로벌 커머스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동아시아권에 헤드쿼터를 둔 그쪽 출신의 커머스 기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산의 한 10% 이상을 꽤 많은 비중이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배정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비중이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그게 연평균 10% 이상은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를 의심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의심하기가 어렵죠. 왜? 너무나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질문이 혹시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자, 저렇게 이제 그 숨어있는 오류가 있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위험하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암묵적 환각은 명시적 환각에 비해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명시적 환각이 쉽게 드러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바로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암묵적일 경우에 그러니까 숨어 있다 이거죠. 어느 정도 사방에 흩어져 있고 조금씩 바뀌었다. 이런 작고 숨겨진 오류는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류 자체는 작아요.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나 5년 정도 연도를 잘못 표시했다든지 이런 식의 거 또는 뭐 5%, 10%의 금액을 잘못 표시했다든지 이런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석이나 판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죠. 5%의 차이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또는 이쪽에 사업을 집중하기로 했어. 신상품을 그쪽 방향으로 만들기로 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대사태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암묵적 환각이라고 하는 거, 잘 안 보이는 환각, 숨어있는 종류는 뭐가 있을까? 사실 왜곡. 사실이 살짝 다르게 표현된 거죠. 출처나 인용을 조작한 거. 사실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 인 경우 또는 문맥을 왜곡했거나 요약을 오류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중에 결론은 반대라는 얘기인데 중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라는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경우 이랬을 때 이제 왜곡되는 거죠. 개념을 혼동했거나 논리적 타당성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끌어다가 얘기했을 경우 또는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그 지점이나 그 시점이나 그 상황에서는 있지 않았던 얘기를 만들어내거나 대상이 없는 사람, 없는 기업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쉽게 발견이 안 되는 암묵적 환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대처 방법은 뭘까? 사실 그렇게 완벽한 대처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이걸 이제 점검하는 방식은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답변의 출처를 제공하라.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어느 정도 해야 이게 가능한데 습관적으로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없으면 없다 그래라.
답변이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반대 사례를 들어라, 예외를 제시하라, 이런 식의 이제 집요한 요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misinformation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답이 달라졌어, 또는 그 상황이 달라졌거나 또는 뭐 법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변화가 돼서 과거 사실은 지금 현재 유효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라. 또는 답변의 사실성, 타당성에 대해서 너 답변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 자아 비판을 시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 네가 충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네 답변에 대해서 너 스스로 확신을 하는지를 숫자로 표시해서 내가 알 수 있게끔 해줘. 이런 것들도 프롬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뭐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쉽지가 않죠. 왜? 모든 프롬프트를 다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하면서 점검한다라는 게 매우 비효율적이고 번거롭다라는 문제점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숨겨진 환각.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이게 오류가 숨어 있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해서 모르는 그런 부분들,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암묵적 환각이라고 얘기하고 한번 심층적으로 짚어봤는데, 어디에 오류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챗GPT의 답변이 오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만일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꼭 정밀한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Triple check everything. 자, 지금까지 챗GPT의 프롬프트 그리고 리스판스에 대해서 암묵적 환각,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오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를 심각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